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초급자 버전인데요. 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그리고 혈당이 높다고 해서 왜 신경이 다치게 된 건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진짜 치료가 되기는 하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병에 대해서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오늘 영상보다는 여기 우측 상단에 연결되어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관한 모든 것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감각을 느끼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선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는 말초신경 덕분입니다. 이 전선이 만약에 끊어지거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엉뚱한 신호가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아프고 저린 감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먹먹하고 내 살 같지 않은 무감각,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런 종류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2명 중에 1명에게 이 말초신경병증이 찾아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도대체 왜 말초신경이 상하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4가지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폴리올 경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몸속에 혈당이 높으면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 젤리처럼 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신경세포 안에서 부종이 생기고 신경이 상하거나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이 높은 몸속에서 단백질은 캐러멜처럼 변하게 됩니다. 끈적한 시럽이나 캐러멜이 전선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의 전선이 신경이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그 신경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세 번째,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어떤 기계의 배터리가 과열되면은 그 기계가 손상이 되듯이 신경세포도 손상되고 녹이 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미세 혈류가 고갈됩니다. 시냇물이 물이 말라버리면 그 속에 물고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듯이 신경도 고혈당 때문에 자기 주변에 혈류가 마르게 되면은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산소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린 상태가 되어서 결국엔 손상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4가지의 과정이 한데 엉켜서 말초신경을 괴롭히고 손상시킵니다. 아픈 분께서 당뇨병이 있고 발이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겼으니까 드디어 나에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왔구나 라고 너무 쉽게 검사도 없이 단정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경과에 가시면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검사는 쉽게 말해 전선에서 전기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잘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너무너무 가늘고 미세한 말초신경이 그보다 더 작은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나서 자기 손상이 일어났다고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계속 방출한다고 해도 이 기계는 그 미세한 신호를 다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병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본 다음에 현재 상황이 말초신경병증이 맞는지 아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없으리란 법이 없고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발이 저린 게 아니라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사람의 몸에 중대한 병이 2가지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정확한 검사 없이 나는 그냥 당뇨병이 있으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야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한 번쯤은 검사를 받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게 4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의 안정화입니다. 내과에서 받으신 약이나 주사 처방을 꼭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수치를 늘 꾸준하게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초신경병증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신경통 약이나 진통제, 혈액순환제 이런 종류의 약들을 처방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병에 걸린 분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만나고 진료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진통제나 신경통약 이런 거를 처방받았을 때 이거는 고쳐주는 약은 아니잖아요. 그냥 못 느끼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보지도 않으시는 경우의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 생각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라도 꼭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해드리며 효과가 있고 딱히 부작용이 없다면 그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여러분께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상황에 맞게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발병 초기부터 권해드리는 편은 아니고 이런저런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 보셨거나 약을 복용해 봤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시거나 표준화된 어떤 처방을 받은 것이 뭔가 내 몸에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만 한약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이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족욕입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면 하시고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장 시간은 5분에서 15분, 1시간 이상 푹 담그고 있는 것은 결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혈당의 관리를 위해 적당한 운동이 당연히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발이 너무 저리고 아픈데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가면서까지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적당히 본인 선에서 소화가 가능한 운동만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당연히 혈당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음식은 피해주시고 통곡물, 채식, 그리고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을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드시는 것, 그리고 체중 감량하셔야 된다는 요구를 내과에서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빠르게 급속하게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은 말초신경병증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분의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것, 규칙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지나친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경이 되돌릴 수 없이 상해버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혈당 이외에 다른 측면을 살펴서 말초신경을 최대한 회복시킬 수 없을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말초신경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병을 최소화하고 사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혈당이 왜 신경을 망가뜨리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이 총체적으로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말초신경병증에 관해 중요하고 폭넓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한의원 박재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